예, 다음은 식도, 예, 에소파거스입니다. 예, 식도는요, 인두와 위를 연결하는 약 25cm 정도의 긴 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긴 관이 보이시죠? 자, 이쪽 부분이 인두고요. 그 다음 이쪽이 후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입이 되겠죠. 여기서 이 인두 부위와 그 다음에 결국 이쪽 아래쪽에 있는 위, 이쪽을 연결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도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로무늬, 즉 골격 근육과 밑무늬근, 즉 내장 근육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앞쪽은, 위쪽은, 그죠? 요 위쪽 부분은 가로무늬근, 즉 수위근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꿀떡 삼키는 게 굉장히 자동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의지적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가로무늬근, 수위근이 되겠습니다. 예, 맘대로 근육이라고 하죠. 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위에 3분의 1이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간쯤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이제 섞여 있대요. 이 두 개의 성격의 근육이 이렇게 반반 섞여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아래쪽 3분의 1은 완전히 이제 밑무늬근, 예, 내장 근육, 평활 근육.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수의 근육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3분의 1씩 나눴지만 실제로는 가로무늬근에서 밑무늬근으로 조금씩 그냥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데 보면 그냥 위쪽 반절, 아래쪽 반절이 이렇게 가로무늬근이다, 밑무늬근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서히 가로무늬근에서 밑무늬근으로 점점 대처되면서 바뀌어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화기관이요, 요 식도 아래쪽 이후부터는 다 밑무늬 근육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조임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괄약근, 스핑크터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위식도 조임근과 아래식도 조임근. 여기 보시면 상부식도 괄약근, 이렇게 이게 구용어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부식도 괄약근, 하부식도 조임근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쪽의 입구, 조임근은 말 그대로 조여주는 근육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약간 좁게. 요 아래도 마찬가지죠. 약간 좁게 조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음식물이 들어올 때만 열어주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위로 들어간 음식물이 반대로 즉 역류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조임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식도의 주요 구조를 살펴봤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위, 스토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는 일단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근육 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그냥 밥통이죠, 밥통. 예, 음식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저장되고 일단 그 다음에 소화가 일어나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식도 아랫부분에 여기 아래 식도조임근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 이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자, 먼저 들문부. 예, 들어오는 문이란 뜻이죠. 우리가 이제 분문부라고 불렀고요. 카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요게 이제 경계가 아래식도 조임근이죠. 방금 봤던 아래식도 조임근.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는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예, 그 다음 이제 바닥부입니다. 이제 기저부, 펀더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은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면 보통 아래쪽을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반대로 위쪽이에요. 왜 바닥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넓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비해서 이쪽이 몸통이면 약간 넓직한 부분이 빈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바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몸통부, 체부인데요. 이거 마디라고 하고요. 예,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공간이 이 몸체, 마디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날문부는 나가는 문이죠. 예, 유문부라고 하고요. 파일로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나가는 문과 이제 경계가 날문 조임근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쪽이 되겠고요. 날문부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날문 부분, 유문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요 구조를 보면, 자, 큰 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작은 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있잖아요. 이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이 이제 작은 구비가 됩니다. 예, 소만 lesser curvature가 되고요. 다음 반대로 이쪽, 예, 이쪽 크죠, 이쪽이. 예, 이쪽이 예, 큰 구비 greater curvature가 되겠습니다. 예, 대만 또는 대만곡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 이쪽에는 예, 작은 그물막이라는 게 연결이 되고요. 이쪽에는 큰 그물막이라는 것이 쭉 연결이 돼요. 일종의 막인데 이 부분이 위를 고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쪽을 통해서 이 막을 통해서 신경이랄지 혈관 이런 것들이 타고 들어오는 그런 길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위 벽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예, 점막층, 점막 밑층, 근육층, 장막층 아주 전형적인 우리 소화기관의 조직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작은 창자, 스몰 인테스틴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창자는요.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샘창자는요. 예, 12지장, 듀오데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12지장이에요. 이건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지자. 자, 그래서 실제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엄지손가락 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 사람이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손이 3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12개를 붙인 정도의 길이, 요게 한 25cm 정도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 길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12지장이라고 불렀던 그런 장입니다. 네, 여기 지금 듀오대라는 뜻도요. 이 듀오가 둘이란 뜻이고요. 대가 우리 뭐 데시리터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여기 1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듀오대 이 자체가 12이란 뜻입니다. 이 뒤에 붙은 건 이제 장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말로 샘창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쓸개즙이나 이자액 이런 것들이 열리는 일종의 샘처럼 이제 액이 나오기 때문에 샘창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로 이어지는 작은 창자의 이제 첫 부분이 되고요. 길이는 약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사실 해부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성의 없이 그냥 길이로만 처음엔 이게 뭔지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붙인 이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관, 온슬기관 이런 것들이 열리니까 우리가 샘창자라고 부르고 그 열리는 곳을 우리가 샘창자 유두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게 두 개, 큰 거, 작은 거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창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장, 이제 없다, 꽁입니다. 꽁, 없다는 뜻이고요. 비었다는 뜻입니다. 예, 제주넘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제주 이 뜻이 없다, 비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샘창자 다음에 약 2.5m 길이가 됩니다. 미리 여길 보시면 여기 빈창자 다음 돌창자가 3.5m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이쪽이 약 3분의 1이 되고요. 이 뒤쪽 돌창자가 약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빈창자에서는 이제 소화나 흡수가 활발히 일어나는데요. 왜 하필 이름이 빈창자, 비었다라고 할까요? 여기는 정말 음식물이 없나요? 완전 비었을까요? 자, 돌창자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답을 드릴게요. 자, 돌창자는요, 이제 돌, 딱딱한 돌이 아니고 회장, 돌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빙빙빙 돈다라고 해서 돌창자고요. 예, 일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빈창자 다음 3.5m. 그러니까 작은 창자에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 림프 소절, 예, 페어스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또 뭐 파이어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요게 존재하기 때문에 돌창자와 빈창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해부학자들이 볼 때요, 소장이 길게 있는데요. 자, 이 빈창자, 그리고 돌창자가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돌창자 부분에는 방금 이 본 무리 림프 소절, 이 페어스 패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은 해야겠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쪽 2.5m는 그게 없는 거고, 아래쪽 3.5m는 이게 있는 거죠. 이 페어스 패치가. 그래서 아래쪽은 뭐 빙글빙글 도니까 돌창자라고 이름 붙였고, 자, 위쪽은 왜 빈창자라고 지었을까요? 이게 해부학자들이 정말 여러 명을 해부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정말 거기 이쪽, 위쪽 2.5m 이 부분은 늘 비어 있더래요. 왜 없지?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음식물이 왜 없을까요? 저기로 그냥 순간이동했을까요? 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음식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빈창자는 상대적으로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사람을 딱 열었을 때 해부를 했을 때 빈창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식물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늘 비어있네 여기는 해서 빈창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돌창자는요, 마지막에 대장의 막창자 부분과 만나면서 이렇게 판막을 형성합니다. 예, 왜냐면 대장으로 넘어간, 막창자로 넘어간 음식물이 거꾸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막창자 판막, 또 이제 회맹판, 이제 구형어로요, 일리오시컬 밸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소장의 일부를 굉장히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육모들이 있습니다. 육모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는 이런 동맥관, 모세혈관이죠. 그리고 암주관 또는 뭐 유미관이라고 부르는 이런 림프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뭐 모세혈관으로는 수용성 영양분들이 흡수되고 이 암주관, 유미관 쪽으로는 지용성의 영양분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육모 하나를 또 요만큼 이렇게 확대해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요 끝부분 살짝 이렇게 미세한 게 보이나요? 이런 거? 예. 요게 지금 요렇게 생겼대요. 아, 그러니까 육모 끝에 또 미세 육모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면적이 넓어지겠죠.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미세한 작고 가는 털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고 이것들이 다 음식물을 흡수하는 그런 면적을 넓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는 이렇게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큰 창자, 라지 인테스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창자는요, 예, 막창자, 잘록창자, 고창자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관은 예, 플러스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항문관은 따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큰 창자에 합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막창자는요, 어감이 무슨 뭐 좀 포장마차 분위기지만 예, 막창자, 막혀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돌창자, 즉 소장에서부터 음식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판막 구조가 있죠. 돌막창자 판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장과 연결되면서 예, 역류하지 못하도록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온 음식물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길이. 그런데 이쪽은 예, 막혔네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창자, 맹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을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막혔다. 예,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어로는 시컴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창자 꼬리, 예, 충수, 어펜딕스라고 부르는데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맹장 수술할 때 잘라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가 맹장인데 맹장 수술한다고 이걸 다 떼면 큰일 납니다. 예, 이 끝부분, 보통 이 끝부분이 문제가 돼서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잘록창자입니다. 정말 구조상 이렇게 잘록잘록하게 생겼다고 해서 잘록창자고요. 예, 결장, 콜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몇 개로 나누는데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예, 오름 잘록창자, 예, 어센딩 콜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부분을 예, 가로 잘록창자, 트랜스버스 콜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내림 잘록창자, 디센딩 콜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마지막에요. 이렇게 뭐 S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지나가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불 잘록창자, S자 결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잘록창자가 끝나게 되면 예, 마지막에 이렇게 곧게 쭉 이렇게 뻗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쭉 곧게 뻗는다고 해서 고창자, 예, 직장이라고 합니다. 예, 직선이죠, 직선. 렉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마지막 그리고 이 부분 있죠. 항문과 이어지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에이널 캐널, 항문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에는 속 항문 조임근과 바깥 항문 조임근 이렇게 두 가지의 조임근이 존재합니다. 자, 참고로 이 속 항문 조임근은요, 우리가 불수의근이고요. 예, 그리고 이 바깥 항문 조임근이 수의근입니다. 예,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이게 제대로근, 그 다음에 이게 맘대로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화장실에 큰일을 보러 갔는데 안 나와요, 잘. 예, 변비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와요. 그건 뭡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이 속 항문 조임근이
딱 조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이 안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도저히 볼일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아야겠죠. 예, 그때는 오히려 이 속 항문 조인근이 열리는 거고, 반대로 제가 이 바깥 항문 조인근을 이렇게 힘껏 애써서 꽉 쥐는 거죠. 예, 조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변을 참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인근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조인근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관 구조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여기까지의 구조를 3D 어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주요 관 구조, 쭉 시작해서 식도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큰 창자까지 쭉 이어진 이 긴 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이 굉장히 길죠. 물론 이것이 굉장히 길고 중간에 조임근들이 군데군데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막히거나 끊어지는 구간 없이 한 번에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크게 살펴보면요, 먼저 자, 에소파거스, 식도가 되겠고요. 식도 부분이죠. 그 다음 스토막, 위가 되겠고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창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창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한꺼번에 끝까지 연결이 돼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또 구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도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식도죠? 다른 구조와의 관계를 좀 보면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기도, 기관, 호흡기에 뒤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뒤에 붙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치 기도와 그 척추, 등뼈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공기가 지나다니는, 호흡하는 중요한 관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 이 기도를 바깥에서 뚫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식도, 에소파거스가 지나가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식도는요, 사실 이 위쪽 부분은 골격근으로 되어 있고 점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민무늬 근육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즉, 이 위쪽은요,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위근, 맘대로 근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은 내가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위근, 즉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겠죠. 또는 이제 내장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그런 평활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지금 다이아프램을 통과하죠. 다이아프램을 통과하자마자 이렇게 위로 연결된, 여기서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네요. 이 다이아프램을 한번 지워볼까요? 다이아프램을 지우면 이렇게 바로 통과합니다. 지금 방금 이 다이아프램에서도 식도 구멍을 통과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식도 구멍 통과했고, 지금 여기 보면 뭐 대동맥이나 대정맥이 또 통과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도 구멍, 가운데 있는 것이 대정맥 구멍, 그 다음에 이 척추 뒤쪽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대동맥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다이아프램을 뚫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식도가 위로 통과되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라링고파링스, 후두인두죠. 여기를 지나면서부터 이 앞쪽은 이제 후두가 되는 거고요. 뒤쪽은 바로 식도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디악 스핑크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간이 사라지면서 이제 좀 잘 보이네요. 이렇게 다이아프램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카디악 스핑크터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지금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그곳에 조임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도로서는 아래 식도 조임근이 되면서 동시에 들문부, 위의 분문부와 연결된 조임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디악 스핑크터라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도 입장에서도 조임근이고 위의 입구 입장에서도 또 들어오는 조임근이 됩니다. 결국 이 위로 들어온 이런 음식물이 우리가 물론 구토를 해야 될 때는 해야겠으나 일반적일 때, 정상적일 때에는 구토를 안 하잖아요. 잘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막 밀려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아기들이 이 들문 조인근이 발달하지 않아서 젖을 먹고, 그죠? 분유 같은 걸 먹고 토를 굉장히 잘합니다. 배가 살짝 눌리거나 뭐 가스가 좀만 차도 쉽게 구토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조인근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식도의 끝부분이자 위의 첫 부분, 카디아 스핑크터, 들문 조인근, 분문 괄약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도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위, 스토막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자, 우리가 위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위에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 이쪽이 지금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예, 카디아입니다. 예, 우리가 들문부라고 하고요. 예, 구용어로 분문부라고도 부르는 부위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카디악 스핑크터에 의해서 식도, 에소파거스와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이 이제 펀더스입니다. 예, 우리가 바닥부라고 했죠. 예, 기저부라고 부른 펀더스입니다. 이쪽이 약간 널찍하게, 약간 이쪽은 보통 가스가 많이 차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서 있으면 이게 아래 부분이 되고 이게 윗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든 고체든 간에 여기 가득 차게 되면 기체는 보통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가스로 많이 차 있는 부분이 되겠고, 좀 이렇게 널찍한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바닥부라고 부른다. 예, 기저부라고 부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오면요. 이 아래쪽, 이 나가는, 이제 음식물이 소화되고 나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파일로리스 또는 뭐 파일로러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도, 듀오데넘, 12지장, 우리 샘창자와 경계부로 되어 있는 것이 이 파일로릭 스핑크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날문 조인근 또는 유문 괄약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장과 경계가 되는 부위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뭐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어쨌든 둘 다 유문부, 날문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가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캐널, 관으로 표현해놨고, 여기는 엔트룸, 뭔가 이제 공간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쪽이 나가는 쪽, 날문부, 유문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나머지 부분은 다 바디, 예, 몸통부가 되겠습니다. 체부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위에 근육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위가 어떤 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요. 세로근과 돌림근 외에 여기는 약간 빗근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한번 보면 먼저 롱기튜디널 머슬입니다. 예, 여기입니다. 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세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쭉 달리면 관에 달리는 같은 방향의 그런 근육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원통형에서는 수직이죠. 원통형 기준에서는 수직이지만 달리는 방향으로는 이렇게 같이 달리는 거. 그래서 세로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한층 더 깊은 것, 이게 이제 서큘러 머슬입니다. 돌림근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도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돌림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한층 아래쪽에 이 오빌리크 머슬이라는 게 있어요. 빗근 또는 뭐 사근, 경사근 뭐 이런 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 위에 세로근과 또 결이 다르죠. 그래서 약간 빗금 치는 듯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빗근, 오블리크 머슬이라는 또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근육층이고요. 그다음 요 가장 바깥에, 요 바깥에 있는 것이 시로사,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밖에서 막아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이 근육층 아래에 있는 요게 이제 뮤코사입니다. 점막층이죠. 가장 안쪽 층, 직접 음식물과 만나는 층이 이 뮤코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점막 밑층도 또 있을 건데 여기는 뭐 생략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뮤코사가 가장 안쪽 근육층, 그 다음에 여기 시로사 바깥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소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듀오데넘, 샘창자, 12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잘 보이죠. 자, 앞쪽에서는 지금 큰 창자를 반투명하게 하니까 이렇게 그나마 보이는 거고,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보이겠죠, 앞쪽에서는. 그래서 뒷부분에서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잘 관찰이 됩니다. 굉장히 짧은 위와 빈 창자를 연결해주는 첫 번째 소장이 되겠습니다. 손가락 12개를 가로로 붙여놓은 길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12지장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자와 쓸개관,
요것이 이제 여기서 열리거든요. 여기 이제 살짝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샘이 열린다고 해서 샘창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제주넘, 빈창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우리가 소장의 위쪽 3분의 1이다 라고 하니까 아, 요 부분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순서상 위쪽 3분의 2죠. 근데 요게요. 이렇게 밑으로 꼬불꼬불 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길게 늘어뜨려 놨다면 위쪽 3분의 1이 될 것이 이렇게 꼬불꼬불 원래 상태에서는 이렇게 약간 왼쪽 부분, 이게 좌우가 반대죠. 예, 왼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까지 약간 이 중간까지도 오네요. 예,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제주넘, 빈창자, 공장이 되겠습니다. 예, 뒤에서 보면 약간 이런 모습이고요. 굉장히 꾸불꾸불해서 긴 구조를 굉장히 패킹을 잘 해놨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빈창자고요. 예, 그 다음 1, 2형 돌창자를 보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머지. 빈창자보다 더 길고요. 이렇게 보면 역시 뒤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윗부분을 더 많이 차지해요. 그죠? 그래서 주로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보기 편하죠. 이게 이제 왼쪽, 이게 오른쪽이니까 더 많이 차지하고요. 결국 이 끝쪽에 가서 대장의 막창자로 열리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막 형태의 역류를 막아주는 돌 막창자 판막이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빈창자와 돌창자 차이는 여기서는 관찰할 수 없지만 페어스 패치, 무리 림프 소절의 유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돌창자에는 페어스 패치, 무리 림프 소절이 있고 이 앞에 있는 빈창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인 차이고 어쨌든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지 인테스틴 대장을 볼 건데요. 자, C컴 먼저 보겠습니다. 네, C컴은 맹장이죠. 이렇게 막창자입니다. 막힌 창자, 막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장의 돌창자, 마지막 끝부분이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회맹판, 돌막창자 판막이라는 그런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구조가 존재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끝에 어펜딕스라는 막창자 꼬리, 우리 충수돌기라고 불렀던 소위 이제 맹장 수술을 할 때 떼내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컴 막창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펜딕스입니다. 사실 이 어펜딕스라는 뜻 자체가요, 뭔가 부속품, 뭔가 추가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론 보겠습니다. 예, 결장인데요. 예, 가장 대장에서 많은 부분, 사실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니까 사각형에 가깝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뒤에서 봐도 이렇게 앞에서 봐도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이렇게 앞뒤로도 굴곡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앞뒤로도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S자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죠? 뭔가 위쪽 앞쪽으로 나와 있고 뒤쪽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잘록창자 결장이 되겠습니다. 콜론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렉툼이 됩니다. 예, 고창자 직장이 되죠. 렉툼. 마지막에 쭉 뻗어나가는 항문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항문관 에이널 캐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우리 아까 조임근 있다고 했잖아요. 속 항문 조임근과 바깥 항문 조임근 이런 것들이 여기 있으면서 실제로 배변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을 또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콜론에서 각각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어센딩 콜론입니다. 자, 이 C컴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올라가는, 그죠? 막창자로부터 잘록창자로 이어지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소화물이 위로 올라가려면 중력을 거슬러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동 운동이 강해야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예, 이게 어센딩 상행 결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트랜스버스 콜론입니다. 예, 가로 결장이라고 부르죠. 가로 잘록창자 횡행 결장 트랜스버스 콜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야 이게 어쨌든 가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뭐 거의 U자입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앞쪽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굽이쳐 있는 거. 정면에서 보면 뭐 가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운데가 살짝 처지고 앞쪽으로 굉장히 큰 곡선을 그린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요게 가로잘록 창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센딩 콜론입니다. 예, 내림 잘록 창자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는, 이거는 크게 뭐 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죠? 거의 직선으로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잘록 창자, 내림 잘록 창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 콜론, 예, 구불 잘록 창자가 되겠습니다. 자, S자 결장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게 휘었나? 약간 뭐 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사선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와, 그냥 S네요. 그냥 S. 정말 S자네요. 그죠? 옆에서 보면 이렇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앞에서 보면 그냥 약간 이렇게 사선처럼 보이네요. 그죠? 옆에서 보니까 완전히 S자로 꺾인 걸 볼 수 있고 위에서 볼까요? 예,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밑에서 한번 봅시다. 밑에서 봐도 굉장히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완전히, 즉 배 앞부분에서 완전히 뒤쪽으로 빠져서 항문으로 그대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뒤쪽으로 급격히 회전을 하는 이런 형태가 구불잘록 창자, S자 결장, 시그모이드 콜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문 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가 이제 렉툼입니다. 예, 우리 아까 말한 직장, 고창자가 되겠죠. 마지막 쭉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널 에이널 스핑크터. 지금 이게 속항문 조인근입니다. 예, 안쪽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이 불수의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조이거나 풀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근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되겠죠. 예, 요게 이거네요. 예, 이게 바깥항문 조인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을 참을 때, 이제 큰 볼일을 보는데 이제 아무 데서나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수의적으로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부에서 이렇게 오네요. 그에 반해서 속항문 조인근은 이 자체에 있습니다. 예, 내장 자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기가 에이널 캐널, 최종 항문이 되겠습니다. 항문관, 변이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관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